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 주십시오. 마중을 나와서 검색대 사이로 빼내줬다. 지금부터 저희 정부가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자, 여기서 세상에 드러난 마약 유통 사건 말고도 경찰이 쉬쉬하면서 축소시킨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2023년 4월 윤석열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자 검찰과 경찰은 경쟁적으로 마약사범 일제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특정 국가에서 들어오는 마약 루트만 제외하고 단속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더군다나 당시 검경은 투약자 검거 숫자만 늘리는 실적 위주로만 수사를 하고 정작 중요한 마약 단속의 기본이었던 밀반입과 유통을 막는 일에는 소홀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경찰 고위직과 고급 공무원 고위직들이 강남 클럽이나 룸에서 마약을 하고 있다라는 제보가 영등포 경찰서 백혜령 경정팀으로 들어옵니다. 이 사건은 정말 심각했었는데요. 당시 김찬수 영등포 서장은 곧바로 당시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보고를 했고 경찰청 정보과에서도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에 보고를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보고가 있자 윤희근 경찰청장은 마약이 경찰에게도 미친다면서 마약과의 전쟁에 앞장서야 하니까 경찰이 모범을 좀 보여야 한다고 하면서 경찰 간부들을 상대로 마약 시약 검사를 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깨져버립니다. 당시 대통령실에서 경찰 내부에서 반발이 심한데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 라고 하면서 윤희근 청장을 나무랬답니다. 아니 왜 쓸데없는 짓이에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응? 그래서 결국 철회됐답니다. 야, 이거 미친 것들 아닙니까? 이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러니까요. 근데 대통령실에서 경찰 간부들 마약 시약 검사를 하겠다는 윤희근 청장의 취지를 취소시켰던 이유가 그때 2023년 8월경에 서울 용산구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14층에서 강원특별자치도 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장 A씨가 추락을 해서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추락해 숨진 A 경장의 시신 부검 결과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겁니다. 경찰에게서. 추락 직전에 아파트에 같이 있었던 남성 7명 중에 5명에게서도 엑스터스, 필로폰, 케타민 등의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모두 고위직 공무원들 대부분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러면 그 강연을 했었어야 했네요. 그렇죠. 근데 안 한 거죠. 그 당시 백혜령 경장은 하나의 마약 첩보를 입수했는데 인천공항을 통해서 들어온 마약이 청주에 있는 모처에 집결해서 그곳에서 전국 유통조직에게 분배된다는 첩보를 받은 것입니다. 총 75kg이었고요. 담배 한 보루 곽에다가 담배를 다 빼내고 비닐로 포장된 필로폰을 저렇게 집어넣으면은 딱 1kg이랍니다. 담배 한 보루 하나가요. 이걸 오토바이 배달함, 저 대형 있지 않습니까? 대형 오토바이 배달함에다가 딱 집어넣으면 75개가 딱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75kg인 거예요. 오토바이를 싣고 모처에 모여서 굵직한 유통 조직들에게 전달되고 부산, 경기, 서울 등지로 유통된다는 첩보를 입수했던 겁니다. 결국 해당 사건에 대한 실체는 백경정이 지구대로 자천되면서 아직까지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미궁에 빠져 있는. 그 말레이시아 마약 밀반입 사건과 일부는 섞여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데요. 2023년 당시 마약 투약 후에 추락해서 숨졌던 아까 경찰 사건도 그렇고 말레이시아 밀반입 마약은 광범위하게 대한민국에 퍼져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을 수사 진행할 때 백경정 팀으로 들어온 또 다른 제보자의 제보 내용이 있었는데 그거를 저희가 최초 공개합니다. 얼마나 많은 말레이시아산 필로폰이 밀반입되고 있는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요. 네. 집에 들어왔어? 네. 뭐 제보할 게 있다고 추가로. 네. 뭐 얘기 한번 해봐. 그 왕우치 그간 받는 거요? 어. 그때 8일?
살인날 그때 왕씨가 저한테 얘기하는 거 얘네 새벽 물건 청주에서 받아 오는 거 있다고. 그래서 원래는 위에 사람이 얘네한테 얘기하는 거 36kg 물건 갖고 와야 된다고 했는데 근데 실제로 얘 물건 받으러 올 때는 75kg였어요. 네, 뒷부분은 잘랐는데 예. 무려 75kg. 엄청난 양이죠. 예. 예. 2023년 8월 8일 날 새벽에 청주의 모처에서 네. 말레이시아에서 들어온 저 마약을 중국 조직이 필로폰 제조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네. 이게 이제 제조를 해주는 게 아니고 가공을 하는 겁니다. 네. 희석을 해서 2배, 3배 늘리는 거죠. 양을. 중국 조직원인 왕홍치 등이 렌터카를 이용해서 필로폰 75kg을 차 트렁크에 싣고 서울 근교에서 배달용 오토바이 적재함에 담배 예. 도로에다가 넣어서 비닐 포장지로 필로폰에 넣으면 딱 1kg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거를 75kg으로 옮겨 주었다는 제보였습니다. 예. 바로 이게 그 당시 현장에서 발견했던 오토바이였어요. 아, 네. 야. 제보된 마약 유통권은 백혜령 수사팀에서 결국 수거조차 하지도 못했습니다. 이 제보도 말레이시아 조직이 인천공항을 통해서 들어온 마약이었습니다. 방해를 해서 그렇죠. 못한 거죠. 네. 예. 만약 백경쟁이 좌천되지 않고 예. 말레이시아 마약 밀반입 사건을 모두 해결했다라면 대부분 연루됐던 마약 유통사범을 소탕했을 겁니다. 네. 그리고 네, 정권도 바뀌었을 겁니다. 그렇죠. 아, 근데 백경정은 처음 제보받고 수사를 개시할 때 이런 사정을 국정원이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에 의문이 들었다고 합니다. 저 나무도마 안에 대규모 마약 유통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국정원에서 문의조차 없었다는 것이 매우 이상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국정원이 사실은 업무가 바뀌어서 이제 국내 정보 사찰 이런 거 안 하고 그렇죠. 해외 업무로 다 됐기 때문에 해외 정보 수집 능력은 훨씬 강화됐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관세청과 검찰은 2023년 2월 5일 우웨이화라는 말레이시아 조직원 한 명을 검거하고 2월 27일 우칭저, 리고화, 쇼인량 등 말레이시아 조직원 3명을 검거한 사실을 철저히 숨기다가 2023년 7월 29일 조지호 인사청문회가 임박해서 검거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이러한 경우에 말레이시아 조직에 대해 먼저 수사를 착수한 기관의 수사 우선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통신영장 포함해서 예. 먼저 신청한 기관에 우선권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검찰에서 작정하면 어떠한 이유를 만들어서라도 해당 사건을 뺏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송치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 송치 요청은 고사하고. 자, 누구나 알고 있듯이 검찰에 불편하거나 이익이 되는 사건, 선택적 수사가 필요한 사건 등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검찰에서 뺏어갑니다. 네. 그렇지. 송치를 요구하죠. 이 사건은 송치 요구할 명분이 정말 차고도 넘쳤는데 검찰에서 언급조차 하지 않았던 겁니다. 언급을 하는 것조차 영린을 건든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마약 사건을 덮은 세력 경찰 예. 2탄으로 백혜령 경정의 말레이시아 마약 밀반입 세관 연루 사건을 덮기 위해서 백혜령 경정을 비위 사건으로 엮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의 이름은 바로 남익입니다. 백남익. 네. 백남익은 당시 계급이 총경이었는데 서울경찰청 청문감사실의 청문관이었습니다. 네. 자, 백남익. 저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저 사람은 지난 12월 3일 불법 계엄이 일어나고 네. 12월 4일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었던 전후인 새벽 1시께에 예. 열렸던 서울경찰청 주요 간부회의에 참석한 인물 중 한 명이었습니다. 내란 수행 세력 중에 하나로 볼 수 그렇죠. 있네요. 예. 네. 그 자리에는 백남익뿐만 아니라 현재 서울경찰청장으로 발령이 난 박현수. 예. 전 경찰국장과 김기종 당시 서울청 경무기획과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란에 가담을 했네. 네. 예. 뭐 핵심 세력이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저 사람 포함해서 네. 대부분 현재 승진되었습니다. 승진이 됐어요. 네. 박현수는 서울경찰청장이 되었고요. 예. 김기종은 경무관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리고 저 백남익 또한 지난 3월에 경무관으로 승진해서 현재 경기남부경찰청 경무부장으로 발령받아 재직 중에 있습니다. 자, 백현영 경장과 관련된 경찰 내부 조직 외압 주요 인물인 김찬수, 지난주에 예. 말했던 네네. 영등포 경찰서장과 백남익 서울청 청무감사실 청문관 둘 다 모두 경무관으로 승진이 된 겁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백남익은 어떻게 백혜령 경장과 연관이 되었을까? 2023년 10월 백혜령 경장 수사팀은 인천세관 말레이시아 마약 연루 의혹 사건에 대해서 언론에 그 사실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온갖 곳에서
외압이 밀려 들어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외압의 강도가 점점 세지자 2023년 11월경에 영등포 수사팀 내에 흉흉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훗날 경찰청은 백경정에게 공보 준칙을 위반했다면서 마약 수사팀을 와해시키고 화곡지구대로 좌천시켜 버렸는데 그 직전이었습니다. 네. 네. 당시 영등포 경찰서 백혜룡 마약 수사팀 소속이었던 경찰 조직 내 제보자의 말을 들어보겠는데요. 신변 보호를 위해서 AI로 제안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2023년 11월경부터 경찰 조직 내 직원 사이에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백 팀장님이 무리하게 세관 직원들 수사하고 피해를 입혔으니 인천관세청 직원들 피의사실 공표로 형사고소할 거라고요. 그리고 10수억의 민사소송도 청구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때 인천세관 피의자들 법률대리를 법무법인 YK에서 맡았는데 검찰에 백 팀장님을 고소 고발하려고 준비 다 해놨다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너네 팀원들 백혜룡 옆에 있다간 다 패가망신한다고 하면서 지휘부에 완전히 찍혀서 끈 떨어진 백혜룡이 너네 지켜줄 능력도 안 되니까 괜히 옆에 있다가 같이 날아가지 말고 쓸데없이 인천세관 마약 수사 계속 진행하지 말라는 신호였습니다. 이거 완전히 악마 집단이네. 네. 악마 집단이야. 저렇게 의로운 일을 한 사람을 왕따시키고 그 주변에 가지 말라고 그러고. 그렇지. 악마들의 그 정권이죠, 이게. 당시 조지호 서울청장, 그다음에 김봉식 수사부장, 그리고 조창배 형사과장, 그리고 백남익 청문관 저 4명은 백혜령 경정을 비위 사건으로 엮기 위해서 모종의 계략을 야, 저 김봉식이가 나중에 서울경찰청장이 되잖아요. 네. 내란 때. 그 첫째가 2024년 5월경에 인천세관 마약 사건 연루 피의자 중에 한 명이 국민신문고에 진정을 접수시키게 합니다. 피의자 중에 한 명이 국민신문고에 경찰 조직원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청문감사실에서 조사를 하게 만들어져 버린 겁니다. 그렇죠. 이것을 빌미로 백혜령 경장을 서울청 백남익 청문관이 주도해서 감찰 조사를 진행을 하게 한 겁니다. 청부민원을 그렇지요? 한 거네요. 네. 청부민원을. 저희 열린감TV는 당시 서울청 청문감사실에서 근무했던 경찰 한무를 정말 어렵게 설득을 해서 취재원으로서의 인터뷰를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네. 지금부터 그분의 증언을 들어보겠는데 이분도 현재 현직이시고 신변의 위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AI로 제안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2024년 5월 말부터일 겁니다. 당시 조지호 청장이 서울경찰 산하정보과와 청문관실 직원들에게 SRI를 요구했습니다. SRI란 특별첩보 요구를 말하는데 특정인이나 특정 대상자의 특정한 상황에 대해 첩보 요구를 하는 것이고 최고 지휘권자가 시급한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 요청하는 특별한 지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 영등포서 백혜룡 경정의 비위 내용이라든가 갑질 또는 사소한 잘못이라도 탈탈 털어서 수집하고 찾아올리라고 지시했습니다. 결국 백경정에 대해 위법한 내용은 찾을 수 없으니까 애매한 경고 처분을 하고 화곡지구대로 좌천시켜버렸습니다. 천인공노할 놈들입니다, 진짜. 어떻게 한 사람을 저렇게 같은 조직 내에서 같은 경찰이 그러니까 참, 아유, 백혜룡 경정의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아, 이런 생각도 들면서 어떤 이런 사악한 정권에서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은 저렇게 고난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악한 정권을 만들지 말아야 돼요. 어? 정의로운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면 그 사회가 누가 정의를 지키려 하겠습니까? 참.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이제 음모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백혜령 경정이 근무했던 영등포 경찰서에는 여러 일반 형사팀 팀장님들이 있습니다. 네. 그 중에 한 명의 비위 의혹 사건과 백혜령 경정을 엮으려고 했던 거죠. 아무 상관없는데. 예. 일단 당시에 서울청 청문감사실에서 근무를 했던 경찰 취재원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세관 피의자 중 한 명이 국민신문고에 백경정을 무고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시켰고 그때 감찰정보계에서 그 고발장을 토대로 수사할 때 감찰 수사계에서 영등포서 팀장 사건을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팀장 사건은 이미 검찰에서 보안 수사 요구가 있었던 사건이었는데 이 사건에 백혜룡 경정을 엮어서 옷을 벗기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엮으려 해도 엮여지지가 않으니까 담당 직원이 결국 엮지 못하고 2024년 6월에 사건을 검찰로
재송치해버렸습니다. 네. 영등포소 형사 B팀장 사건이라는 게 뭔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영등포소 경찰서에는 각각의 형사팀장들은 마약 관련 소위 빨대들을 통해서 첩보를 취합을 해왔었습니다. 혹시 최근에 요 영화 개봉한 거 아십니까? 야당이라는 국영화가 개봉됐어요. 네. 저 야당이 뭐냐면 마약 범죄의 특성상 외부에서 정보를 얻는 게 극히 힘들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마약 범죄 정보들을 검찰이나 경찰에 제공을 하고 본인은 금전적 이득이나 본인의 처벌을 감경받는 등의 네. 혜택을 얻는 자를 뜻하기도 합니다. 아, 그러다 보니 때에 따라서는 이 야당들이 수사기관을 이용하는 경우도 종종 역정보를 흘리거나 있기도 했어요. 있는데 이 영화 같은 일이 실제 벌어진 겁니다. 영등포 경찰서의 저 B팀장은 마약 관련 야당으로부터 급전이 필요해서 2023년 2월 초에 약 300여만 원을 빌립니다. 이게 잘못된 거였죠. 이후 곧바로 한 달 뒤인 3월에 빌린 돈을 다 갚았어요. 네. 돌려주었는데 이게 이상하게 돌아서 B팀장에 대한 비위 사건으로 비화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뭐 뇌물을 받아먹었다 이런 식으로. 네. 이걸 가지고 서울청 감찰 수사계가 2023년 7월경에 수사에 착수했고 2024년 6월에 B팀장을 야당 빨대에게 마약 정보를 알려준 대가로 돈을 받은 게 아닌가 수사해서 검찰로 고약하게 걸렸네. 송치합니다. 네. 고약하게 걸렸어요. 자, 그런데 검찰에서 보완 수사 요구가 있었고요. 보강 수사를 해서 재송치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백혜령 경장과 엮으려 한 겁니다. 결국 이 사건은 현재까지 기소나 불기소 등 아무런 종결 처리도 하지 않고 B팀장은 직위해제만 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2024년 초반 당시에 조지호 경찰청장은 서울청장은 대한민국 최고의 마약 유통 사건을 해결한 성과를 낸 부하 직원을 작정하고 죽이려고 들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SRI까지 요구를 하면서 급발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윤희근 경찰청장 후임을 고르는 경찰청장 승진 인사가 목전에 임박을 했었고요. 여러 경찰청장 후보자 대상자들이 거론되고 있었고 이런저런 평판이 나오던 시기였던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당시 대통령실의 국정상황실 치안 비서관이었던 저 박현수 경무관, 현 서울청장 직무대리죠. 저 사람이 경찰대 선배였던 조지호 서울청장에게 세간연루 마약 사건을 잘 종결하면 경찰청장에 앉으실 수 있습니다라고 언지를 줬다는 겁니다. 경찰청장이 됐잖아요. 그러면 마약 문제를 그렇죠. 덮은 된 인간한테 이득이 되도록 처리했다. 네. 그리고 조지호 당시 서울청장은 당시 서울청 백남익 청문감사관에게 전화를 해서 백혜령을 비위로 엮으라고 지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백남익은 청문감사실에 자신의 직속 부하 직원인 A씨에게 백혜령 경정에 대한 감찰 수사를 지시합니다. 문제는 청문수사계 A씨가 백혜령 경정 사건을 엮으려고 해도 도무지 양심상 엮을래야 엮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 사실을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요. 결국 백혜령 엮기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자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당시 백남익 청문관이 자신의 부하 직원인 A씨를 갈구기 시작합니다. 야, 너 나가. 그만둬. 때리쳐. 네 자리 내놔. 내 고향 후배로 네 자리 채울 거니까 너 같은 무능력한 년 필요 없어. 라고 면전에 대고 욕을 보였다는 소문이 경찰 내에 바다하게 번졌습니다. 상관인 백남익의 갑질에 더는 견디지 못했던 백남익 직속 부하 직원 A씨는 2024년 8월 31일 자신의 누나에게 누나, 나 죽을 것 같아. 너무 힘들어. 라고 괴로움을 토로하면서 과장이 나가라고 하면서 계속 괴롭힌다. 결제 서류를 들고 과장실로 들어가는데 꼭 죽으러 가는 것 같다라고 하소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4년 9월 22일 A 경장은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자신의 자택 주변에서 자신의 차 안에 불을 질러 전신 40%의 3도 화상을 입은 분신 자살을 시도합니다. A씨의 누나는 그러면서 내 동생은 백남익 청문감사관으로부터 지속적인 갑질, 괴롭힘을 당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한 사건임에도 경찰청에서는 아무 조사도 없이 단순 화재 사건인 것처럼 취급하는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서울청 청문감사관의 인사조치가 반드시 꼭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승진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백남익은 사건이 터지자 이 사건을 덮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경찰 내 제보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고객에게 백남익이 끊임없이 연락하고 찾아왔어요. 만약 분신으로 처리되면 산재보험 처리나 공무원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없다고 하면서 말해요. 중환자실에 있다가 만약 분신으로 처리된 상태에서 사망하면 유족연금도 받지 못하고 자살로 취급되면 어떻게 생활할 거냐면서 백남익이 찾아와 무릎 꿇고 어떤 보상도 해드리겠다고 하면서 회유를 했어요. 자, 이에 대한 진실은 피해 당사자가 말하지 않는 이상 진실을 알기는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취재팀은 이 사건이 매우 민감한 내용이고 당사자인 A씨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언급하기조차 싫은 사건일 테니까 피해자 A씨에게 접근하는 것조차 매우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여러 정황상 저희가 너무 화가 나는 지점이 있는데요. 사건을 취재하던 저희 취재기자가 당시 서울청 청문관 백남익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그리고 당시 사건에 대한 질문을 했거든요. 백남익과 저희 취재 기자회의 이야기를 들어보겠는데요. 주요 내용만 편집을 하면 또 이 백남익 씨가 편집 운운할까봐 전체 녹취본을 공개하겠습니다. 7분 정도 됩니다. 네. 좀 길지만 들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백남익 과장님 되시나요? 네네네. 예, 저는 유튜브 열린공감TV 서정필 기자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혹시 그 청문감사관으로 계실 때 네. 부하 직원 중에 계신 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분이 그 분신 자살을 시도해가지고 입원해 계셨다고 들었는데 혹시 알고 계시는지 해서요. 그거 다, 언론에 나왔고요. 예. 그리고 지금은 복직을 하셔가지고 네. 잘 생활하고 계십니다. 그게, 저희가 그러니까 제보 들은 데 의하면은 네, 이게 분신 서 기장님이 하신 게 네, 백 과장님께서 백혜룡 경정 아시죠? 네, 백혜룡 경정님이 영등포석에 가기 전에 네. 그 뭐 진모 팀장 비위 사건이 마수팀 마약수사팀에 있었는데 네. 요거를 백혜룡 경정님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요 시기가 안 맞는데 두 개를 엮으라고 지시를 해서 이미 뭐 네. 좀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그랬다 뭐 이런 제보인데 이게 그러면은 뭐 전혀 사실 전혀, 네네. 그리고 전혀 예.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네. 자기가 최근에 힘들어했던 부분이 이게 자기가 뭐라고 합니까? 과거의 일? 자기가 네. 분신을 시도했던 그런 기사들 때문에 예. 자기가 2차 피해를 본다. 그 기사들 때문에 네네. 그래서 언론사에다가 얘기를 해서 그런 기사들을 다 내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가족들이 굉장히 힘들어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가족들 네. 그러니까 일단 그래서 네네네. 그 유튜브에서 왜 이거를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예. 회장한테도 한번 말씀하시는 게 좋겠고 예.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것들이 유튜브에 올라오거나 그거를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저 백남익은 저희 취재기자가 영등포서 B팀장 사건하고도 전혀 관련이 없냐고 물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은 확인해 줄 수 없습니다 라고 답을 하는 거예요. 녹음기를 틀어놓은 것 같아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니까요. 아니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그런 일 없습니다. 지난 해야 되는데. 12월 3일 계엄 당시에 국회에 불려나왔던 군인들 자신이 불리하면 그렇지. 확인해 줄 수 없습니다. 자, 그럼 A씨가 사건을 검찰로 송치를 했잖아요. 영등포서 그 B팀장과 비위 사건 엮으려 했지만 실패를 했거든요. 네. 검찰은 그럼 백혜룡 경정과 B팀장을 엮으려 한 사건을 그냥 둘까요? 아니죠. 검찰은 어떻게 해서라도 엮으려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 김성현 검사실에서 백혜룡 경정에게 한 통의 전화를 걸어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최초 공개하겠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백혜룡 대장님이신가요? 네네. 네, 안녕하십니까. 여기 서울중앙지검 형사삼부 김성현 검사실의 이라고 합니다. 네네. 네, 잠깐 통화 가능하실까요? 말씀하세요. 네, 다름이 아니라 2022년 말에서 2023년 초경에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으로 계셨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23년도. 23년도요? 예, 23년 2월부터 있었어요. 2월부터요? 네. 혹시 님이라고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그럼요. 네. 우리 팀장이었는데. 네, 형사님 관련된 사건을 저희가 하고 있어서요. 네네. 네, 이 사건 관련해서 그냥 잠깐 좀 여쭤볼 게 있어서 연락을 드린 겁니다. 네. 다름이 아니라 그때 강력
팀장님이 그 강력팀 팀장님으로 강력팀장이요. 알고, 네, 그쵸. 강력팀장으로 계셨는데, 그 당시에 그 강력팀에서도 마약 사건을 했나요? 아니에요. 마약팀이 우리 영등포는 마약팀이 따로 있었는데 네. 네. 근데 마약팀이 따로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 강력팀에도 마약 첩보를 수집해서 수사를 진행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그렇게 진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마약과의 전쟁을 대통령께서 선포를 하시고 나서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압박이 들어오고 그 당시에는 이 마약 성과가 없으면 경찰서 평가 안 하겠다. 네. 이런 지휘부에서 계속 그 연석회의하고 그러니까 부담이 엄청 됐죠. 제 입장에서. 네. 그리고 마약 사무가 강력팀 사무다 보니까 형사 네. 이과장이 저 형사 이과장이었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그 첩보 같은 걸 계속 독려를 했죠. 아, 그러니까 강력팀 그 팀장과 직원들한테도 이제 독려를 하신 거예요? 네, 마약 첩보도? 마약팀이 저희가 서울시내 경찰서에 마약팀이 있는 경찰서가 8개인가 있어요. 네. 근데 우리 영등포도 규모가 큰 서라 마약팀이 네. 있었는데 네. 그 성과가 나오질 않아서 제일 꼴찌여서 마약팀만 가지고는 좀 힘들다 싶어서 제가 강력팀에 계속 요청을 했죠. 그럼 그 당시에 팀장이 그 실제로 첩보 같은 걸 수집해서 보고를 하기도 했나요? 작성을 해서 보고한 건 없어요. 작성해서 보고한 건? 네, 작성해서 구두로는 보고한 건 보고를 없는데 그 마약의 성과를 많이 냈던 팀장이어서 네네. 제가 이제 저하고 마약 관련해서 성과를 어떻게 낼 것인가 얘기를 제일 많이 했죠. 그러면 그 당시에 유아인 씨 관련된 뭐 코카인 뭐나 뭐 필로포이드 흡입하는 영상이 있다라는 뭐 첩보를 수집해서 그걸 구두 보고했던 사실이 있나요? 네, 배우 유아인 사건이 터졌잖아요. 예. 그리고 이어서 배우 이성균 사건도 터졌습니다. 네. 당시 수사팀장은 진급을 했거든요. 예. 이게 기획쇼였던 겁니다. 바로 백혜련 경정 마약 사건과 연루시키려고 기획을 내서 저 한 명 이성균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정말 이 엮은 겁니다. 사악한 놈들 진짜 아유 이것들을 어떻게 그냥 목사 신분이지만 이 자식들 자식들이에요. 복수입니다. 2명으로 추정되죠. 사형을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 저희 열린광TV는 배우 유아인 그리고 고인이 된 배우 예. 이성균 씨를 경찰이 어떻게 기획 수사를 해서 백혜련 경정과 엮으려고 했는지 그 백혜련 경정하고 엮으려고 했어요? 경제장 설전을 통해서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백혜련 경장은 한창 수사가 진행됐던 때에 당시 윤희근 경찰청장과 말레이시아 경찰청과 체결한 마약사범 수사 협약에 근거해서 말레이시아 마약 주범이었던 마이클에 대한 공조 수사를 서울청에 요청을 했는데 서울청에서 거부해버립니다. 마이클의 인상착의, 몸과 팔뚝에 야쿠샤 문신, 신장 168 정도, 짧은 머리 등을 신체 특징을 기재를 했고 마약 운반책들에게 알렉스, 데니 등의 가명을 사용했다는 증언까지도 확보를 했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백경정은 말레이시아 치안당국에 마이클에 대한 수사 협조를 해달라는 공문을 통한 요청을 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또 말레이시아 치안당국도 마이클의 정확한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해버립니다. 이게 한국하고 말레이시아 사이에 마약 공조가 마약 수사 공조가 아니라 마약 옹호 공조가 마약 유일한 루트 확보 공조가 이루어진 걸로 추정이 됩니다. 말레이시아 마이클과 김건희 일가와의 제보가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반드시 열린공감TV가 그 진실을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끝!